광열신문 애독자와 광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13 총선을 통해 만들어진 16년 만에 여소야대 전국과 20년 만에 3당 체제로 개편된 제20대 국회는 오늘 30일 개원합니다. 국내의적으로 북한의 핵 도발과 지역적인 경기 침체 등 불안한 정세 속에 출발하는 20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삶을 챙기고 생산적인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4.13 총선 순천 지역구 당선인으로 지역에서 유일한 여당 의원인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초청해 상생과 민생, 제20대 국회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곧 이제 30일이 되면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의정활동 계획과 각오를 한번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정말 호남에서 지역구로 새누리당으로 2번 당선이 된 3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제가 정말 순천 우리 유권자들에게 진 빚이 너무 크고 솔직히 지금도 저는 순천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그 눈빛과 저에게 보내주신 그 손을 흔드는 손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새누리당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호남에서 저를 당선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분들이 제게 뭘 원하는지를 압니다. 정말 전남 동부권, 순천, 여수, 광양을 포함한 고흥, 구례, 보성, 곡성 많이 낙후되어 있고 거의 정지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양만권 활성화, 또 순천 그 병원과 의대 유치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광주까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경전선의 직선화, 전철화를 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많은 구상들을 가지고 있고, 이건 제 구상이 아니라 이미 정부 쪽과 많은 얘기를 나눠본, 해보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주 저는 저희 정치 생명을 걸고 한번 추진하고 밀어붙여 볼 생각입니다. 재선 의원 때까지는 제가 가서 예산을 따는 국회의원이었지만은 이제는 3선의 중진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서 굵은 사업들을 가져와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또 지역의 복합적으로 발전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지역 경제가 함께 살아나고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생각이고, 또 저는 이제 서울 그 중앙정치 또 이제는 호남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전달하는 그러한 3선 국회의원의 중진으로서의 중앙정치 또한 좀 한번 세게 해볼 생각입니다. 4.13 총선에서 이제 처음으로 민심의 이제 명령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되는데요. 여소야대 3당 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 보입니다. 특히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입니다. 이제 주권자이고 주인이고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실제적인 가장 높은 직책이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권력의 최고 직책을 가진 국민들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효율성을 생각을 해서 다수당을 만들어 줘보고 그래서 양당 체제로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싸우고 더 정쟁을 하고 더 자기들만 챙기고 국민들의 안중에도 없더라.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정말 놀랍고 무섭게도 아주 회초리를 세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면서도 그동안에 사실 국민들이 안중에 없고 오만하고 교만했던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운 그런 회초리를 때렸고, 또 두 당에 대해서도 어쨌든 나눠서 분산을 시켜가지고 어떤 데든지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3당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당도 독자적으로 다수당 그 과반수 이상이 못 됐다고 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한 당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쪽으로 손을 잡든지 저쪽으로 손을 잡든지 손을 잡는다는 얘기는 타협하고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간청을 해가지고 마음을 얻어야만이 가능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그야말로 아주 끝간데 없는 그러한 정쟁으로 일삼아왔었던 우리 정치권이 이제는 가장 훌륭한 정치력, 가장 훌륭한 당의 지도자의 말하자면 지도력은, 리더십은
얼마나 잘 대화를 하고 얼마나 잘 타협을 하고 얼마나 잘 설득을 하느냐. 가장 민주적인 방식. 이렇게 하기 위한다고 한다 그런다면 이제는 그 전에 한 번 했던 회의가 10번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2번 만에 결정됐었던 것도 더 많은 대화를 그리고 몇 번 몇 시간 만났던 것도 밤을 새워서 토론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의 토론 문화가 또 타협의 문화가 또 화해와 서로 상생하는 문화가 이제 정치권에도 자연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강요를 해서 할 수 없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정치의 이제 지도자들도 각 당의 지도자들도 카리스마를 갖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지도자를 갖고는 안 되고 가장 당 의원들을 갖다가 인내를 갖고 말하자면은 설득을 할 수 있는 지도자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무조건 되고 뭐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양보를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상대방 입장도 들어서 해주는 이런 쪽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정치 문화가 바뀔 수밖에 없고 정치의 모든 결정의 속도가 바뀌게 되고 질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남 출신으로서 이제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당선되고 나서 정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이번에는 제가 많이 위험했기 때문에 뭐 아주 시세말로 정말 진을 뺄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끝나고 저는 지금 2번째 전국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당원들을 만나고 당협위원장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순천에서 했던 것처럼 잠바 입고 면바지 입고 그 다음에 배낭 하나 둘러매고 지금 한 12개 시도의 도시를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가서 정말 바닥의 민심들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국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와 기대가 뭔지를 조용히 지금 듣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당권 경쟁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많은 차이점들을 그동안에 그 대선 당권 주자들과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싶습니다. 우선은 새누리당 안에서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일반 많은 국민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뭐 제 스스로가 평생 비주류였고 또 평생 비엘리트였고 그리고 저는 호남 출신으로서 새누리당 안에서 33년을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새누리당에 갖고 있는 문화와 색깔 어쨌든 효율을 중시 여기다 보니까 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이끌어 가고 그걸 나눠 먹는 쪽에 비중을 뒀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호남의 목소리가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불균형에 대해서 세게 얘기를 해서 균형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아까 기득권 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 땀 흘려 평상시에 일하면서도 삶이 나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원망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제가 체험했던 그대로를 저는 당 대표 도전하면서 그 목소리를 대변을 하고 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의 색깔이 달라질 것이고 새누리당이 관심 가졌던 영역의 넓이가 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 내용의 질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33년 동안 정치권에서 그동안의 국회와 정당을 지켜보면서 국회와 정당의 근본적인 문제점들,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그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세계의 경리기로 해왔었던 그러한 그 정치 개혁 부분에 있어서 어떤 누구보다 저는 세게 나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아주 잘못된 행태로 굳어져 있는 정당과 국회를 한번 깨부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망치 정치로 표현을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은 망치 정치로 표현을 해가지고 제가 반드시 이 망치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회와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의 잘못된 관행, 틀, 그다음에 시스템, 문화 이런 부분들을 온 국민들한테 한번 이걸 드러내놓고 국민들과 함께 이것을 고쳐나가보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광주 전남이 유일한 여당 의원 또 삼선 지역 출신 의원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이제 20대 국회에 가면 역할이 클 텐데요. 특히 호남 정치와 관련해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동안에 우리 호남이 제가 봤을 때 한 33명, 광주 전남 전북 국회의원들이 33명에서 31명으로 줄더니 30명으로 줄더니 이제 28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8명으로 줄기 직전까지는 전부 특정 정당 일색이든지 그 당에 몸담았던 사람들로 항상 구성이 되어 왔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이 3명, 새누리당이 2명, 그리고 이제 이 5명을 제외한 23명이 이제 또 그 국민의당 소속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3당에 이런 그 정립이 된 것뿐만 아니고 우리 호남에도 거의 30여 년 만에 3당이 함께 존재하는 이런 경쟁 체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제 목표가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95년도부터 23년 동안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남만 출마를 고집한 그것도 반드시 새누리당으로만 고집을 했었던 이유가 뭐 때문에 호남 정치인은 특정 정당 일색으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독점을 해야 되고 독주를 해야 되고 독선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다른 분야도 아닌 정치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이래가지고 내 고향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내 고향의 정치인이 큰 인물로서 다들 성장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 지역 사람들의 정치인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건 부조리다. 이건 거학이고 정말 잘못된 이 구조다. 이건 반드시 깨야 된다라는 욕심을 갖고 저는 안 될지 뻔히 알지만 당선 가능성 항상 제로 였었지만은 저는 계속해서 23년간 호남 출마를 고집을 했고 21년간 떨어지고 이제 최근에 2년 동안 연달아서 제가 2번 이번까지 당선이 됐는데 이게 바로 저는 우리 호남의 정치의 경쟁을 복원해야 된다는 이유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순천에서 당선되고 나서 241번, 18개월 동안에 241번의 여수와 서울로 오가는 비행기를 타고 마을회관에서 자고 막걸리 토크를 하고 광장 토크를 하고 이장집에서 밥을 먹고 뭐 때문에 심부름꾼 뽑아놓고 국회의원을 만나러 오십니까? 문자만 넣으십시오. 전화만 하십시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심부름꾼이 머슴이 당연히 주인을 만나러 가야지 왜 주인이 머슴을 만나러 와서 일을 시키십니까?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자전거 타고 그리고 이 말하자면 잠바를 입고 그렇게 했더니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80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국회의원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나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유권자한테 버림받을까 싶어서 너무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가만히 앉아서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내려와서는 또 찾아가고 가서는 또 굽히고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별명을 소부겸이라고 합니다. 소탈하고 부지런하고 겸손한 이정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내가 다른 호남 지역의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본때였습니다.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랬거든요. 다른 국회의원한테 본때를 주고 보였다. 당신들은 도대체 뭔 복을 타고 나서 그 어렵다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렇게도 편안하게 즐기느냐. 나는 여러분들 같이 국회의원 하기 싫다. 내가 한번 이런 식으로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소탈하게 댕기면서 막 나를 뽑아준 주인들한테 가서 고개 숙이면서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걸 하면은 여러분들 나 따르지 않고는 못 견딜걸? 다른 사람도 눈이 있는데 이런 국회의원을 보고 자기 집 국회의원이 그렇게 안 하면 놔두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당선되고 나서 정말 내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아까처럼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제 정치의 경쟁이 살아난 만큼 겸손도 겸손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경쟁에 이 호남의 새 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정말 언론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링 위에서 정말 누가 더 지역 발전에 진심으로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느냐라고 하는 컨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이제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이제 좀 가볍게 이제 질문할 건데요. 제 1호로 생각하는 법안이 혹시 뭐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순천에 반드시 대학과 의대와 의대병원을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그것을 관철을 못 시켰는데 자동 폐기가 되게 됩니다. 5월 29일 날이면. 그러면 다시 그 법안을 제1호로 다시 낼 겁니다. 왜 그걸 다시 내냐면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전국의 16개 시도 가운데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도가 전라도입니다. 전라남도입니다. 제주도도 제주도 의대가 있고 강원도도 강원도도 의대가 있고
우리 지금 광주만 하더라도 광주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의대가 있고 전라북도는 전북대, 원광대, 서남대 3개나 있는데 그동안에 전라남도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전라남도는 유권자들이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서울로 어디로 그 많은 비용 들어가면서 병원에 다닐 일이 없었습니까? 뭐 때문에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30년 동안 그렇게 압도적으로 뽑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의대 하나 유치를 못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전남 동부권에 이 의대를 유치를 해서 광주, 순천, 여수, 광양을 포함한 남해, 하동, 사천까지 고흥, 보성, 구례, 곡성까지 합하면 120만, 130만 명이 살고 있고 전남 제조업의 75%가 동부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질 높은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또 서울로 어디로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것을 하는데 일반 의대하고 틀립니다. 제가 내려고 하는 의과대학은 우리나라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의과대학이 됩니다. 국립보건의과대학인데요. 여기에서는 100%를 기숙사비까지 활동비까지를 국비로 대주고 졸업을 하면 대신 국가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게 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일본의 자치의대국가대학과 같은 것인데 말하자면 의료의 취약지역들 농촌, 어촌, 산촌, 외딴 섬, 군부대 또 그 밖에 뭐 의료원 이런 지역에 의사들이 가서 근무를 하게 하는 그러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이거 우리나라 1호인데 처음인데 그리고 2개 만들 수도 없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는 순천에다 유치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했고 다행스러운 것은 몇 개월 뒤에 야당도 뒤늦게 보고 이거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 법안하고 똑같은 법안을 냈고 또 올 3월 10일 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에도 보건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만들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까지 발표를 했고 이제 법안만 야당이 협조를 해서 통과시켜주면 이건 통과되는데 이건 진짜 우리 광주의 언론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감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순천에 갖다 놓는다 손치더라도 광주, 전남,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함께 나서서 자기 당을 설득을 해가지고 16개 시도가 있는데 의대가 하나도 없는 전남의 의대를 가져오는데 이정현이를 도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그동안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도 창피하게 못 해왔는데 다행히 그렇게 법안을 냈고 야당도 우리도 냈으니 이 법안을 협조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자 해갖고 전남 의원들이 광주 의원들이 함께 이걸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야당이 도와서 통과시켜준다 그러면 이정현은 그날부로 내가 순천에 의대 유치했습니다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지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했다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의대만 가져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겁니다. 그 밖에 혹시 또 챙겨야 할 지역 현안이 있다면 어떤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정말 제가 정말 어쨌든 너무 아쉽습니다. 광주에서 부산 가는 철도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게 경전선입니다. 경부선, 호남선, 영동선 이 경전선 4개가 우리나라 가장 기간 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전선은 광주에서 보성 거쳐가지고 우리 순천 거쳐서 광양 거쳐서 진주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6시간 48분이 걸리는 80년 된 이 도로가 광주에서 순천 가는 8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량이 된 적이 없는 이런 철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광주 전남 발전과 또 우리 말하자면은 그 영호남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2조 304억이 드는 이 철도를 빨리 광주에서 순천 구간을 직선화 전철화를 할 생각이고 이걸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부산하고 광양하고 2개가 우리나라의 양대 투포트 시스템으로 컨테이너 항으로서 최고의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 말에 사실상 원포트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부산항을 키웠고 부산항이 너무 커갖고 물동량을 다 감당을 못하니까 신항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광양항은 그때 이후로 지금 저렇게 완전히 거의 팽개 치다시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12월 5일 날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2025년까지 민자와 국비를 합해서 25조를 쏟아부을 광양만큼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13페이지짜리 보고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빨리 제가 탁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양쪽 장관들을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산업부 장관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정부 보고대로 계획대로 실현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이쪽에 그 말하자면 광양만권의 그 드넓은 공단이 5,500만 평 중에 1,700만 평 정도 차 있고 나머지는 텅텅 비어있는 이 공단을 채우는 것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고 우리 광주의 경우에는 저는 진짜 아쉬운 게 많습니다.
아주 노태우 정권 때 88년도 노태우 정권 때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낸다고 해놓고 첨단 산업단지 대신 첨단 산업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갖고 이 과학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는 과기원도 있고 정말 좋은 그 두뇌들도 많이 있고 아직도 텅텅 비어있는 땅이 있고 그다음에 도심은 어쨌든 공장보다는 그런 첨단 산업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 그런다면은 제 몸을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의원님은 순천 곡성 지역구에서 이제 곡성이 떨어져 나가면서 순천로만 이렇게 선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를 치렀는데요. 지역민들이 이정현을 선택한 이유, 뭐 이제 다시 한번 또 복귀를 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참 순천 사람들이 위대합니다. 지난 730 보궐선거 때 거기도 호남임에도 불구하고 또 순천이 또 야도가 굉장히 그 유명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쨌든 그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해결 못했던 지역구도를 허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한 번의 그 어떤 유권자 혁명, 선거 혁명을 한 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렇게 끝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전 국민들이 그때 모든 언론이 정말 순천 사람 위대하다고 막 했거든요. 제가 걱정을 했던 건 뭐냐면 지금 아까 이제 곡성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또 새누리당 정서도 좋지도 않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분이 아주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막 조아려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제 친구입니다만 우윤근 의원이 있는 광양 같은 데도 녹색 돌풍이 불어버리니까 막 아주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야 내가 순천에서 만약에 또 안 되게 된다면 지금 온 국민이 순천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 과연 그때 730 때는 무엇 때문에 했고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버렸는가 그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천 시민들 그때보다 오히려 곡성이 떨어져 나간 뒤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가 6만 815표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6만 6,981표를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으면서 이번에 승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딱 한마디로 말해갖고 순천 시민들이 위대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정현이 이렇게 평상시에 했고 저렇게 했고 하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지만은 지역에 뭐 예산 가져온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어떻게 달라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무슨 예산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까처럼 이정현이가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면서 지역민들의 심부름 하려고 그런 자세도 조금 이쁘게 봐줬겠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정말 어느 누구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져와서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저것도 가져왔습니다. 보고한 것은 아직 실행은 안 됐지만 예산 가져왔다는 보고를 받아서 그것도 마음에 들었겠죠.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정말 순천 시민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큰 신호탄을 쐈고 그리고 이번에 그걸 재확인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그렇게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었던 서울의 강남과 송파가 무너지고 대구와 부산과 경남과 울산이 완전히 새누리당의 틀이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지역구도를 깨는 큰 말하자면 시작, 발원, 신호탄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순천 시민의 위대함 그 외에 다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이제 뭐 지금도 그러시지만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시고 잠바 입고 경로당에 같이 자고 뭐 이런 걸 계속 이제 하셨는데 앞으로도 또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잘 알다시피 제가 곡성 촌놈입니다. 곡성 중에서도 아주 관암촌이라고 13가구 사는 조그마한 마을에 농사 짓는 아버지, 어머니,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 우리 고향에 계십니다만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촌놈을 벗어나 버리면 저는 죽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죽고 제 정신적으로도 죽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을에 화관에 가갖고 잠바 입고 가서 문을 딱 열면 할머니들이 화도 치다가 쳐다보시면서 얼른 못 알아보고 보일러 고치러 왔어 뭐 이럽니다. 또 제가 이제 새벽이면은 4시 반에 하는 인력시장 거기 가서 이제 같이 그냥 앉아 있으면 저도 일자리 구하러 온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압니다. 한참 있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알아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분들하고 똑같이 어울려서 살면서 내가 촌놈으로서 봐왔었던 우리 아재, 고모 그리고 내 선배들, 동창들, 친구들 그것을 그대로 대변하고 싶고 거기서 제가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건 위선도 아니고 가식도 아니고 실제로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달고 국회에 가서 근무를 안 하면 딱 내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또 그런 식으로 가서 대화를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아이고 국회의원님이 아니라 이정현이 왔네? 해갖고 우리 동네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내가 해보니까 말이야 우리 가게에 세금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해줄 수 있고 또 내가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가서 법제화하고 예산 반영을 하고 정책을 변형시키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예. 혹시 국회 이제 20대 되면 상임위원회를 선정을 할 텐데요. 예. 혹시 또 생각하거나 어떤 걸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상임위원회.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교문위를 선택할 생각입니다. 본래도 제가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었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짜 입각이라도 해서 제가 문화예술 쪽에 특히 문화예술 산업 쪽에 좀 많이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 같은 데는 저는 정말 문화 산업으로 특화를 해야 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손을 놓고 있는데 광주 그게 이제 굉장히 아쉬운데 저는 내가 순천에 대해서도 문화예술 체육 관광 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교문위를 들어가 가지고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순천은요 겨울에도 거의 눈이 안 오는 그렇죠. 아마 유일한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 동계 전지 훈련을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나라 각 분야에 있어서의 그 스포츠 선수들이 순천에 와서 동계 훈련을 제대로 된 시설 속에서 하고 그리고 그 시설을 봄, 여름, 가을에는 전국 대회를 하는데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순천을 찾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동계 전지 훈련의 메카로 좀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특히 이제 문화예술 쪽 같은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순천만이 있고 순천 정원이 있고 더 잘 알다시피 천년고찰에 서남사와 송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 있는 옛날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유적을 갖고 있는 데가 나간읍성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바로 그곳에 이제 문화예술의 많은 시설과 행사와 이걸 갖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순천만 정원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교향악단 축제가 열리게 될 겁니다. 이 교향악단 축제가 우리나라 19개의 교향악단인데 외국에 몇 개까지 들어와서 저는 앞으로 이걸 키워가지고 순천의 정원에서 그 드넓은 정원에서 해그름에 말하자면 이 아주 그러한 질 높은 그런 음악을 이렇게 즐길 수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문화예술 도시로 좀 갖고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또 이제 교문이 들어가서 문화예술 관련 산업이 아주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호남 정치 특히 여당으로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 지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고 또 꼭 이런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 같은 말 한마디 한번 해주시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정말 사랑하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광주 전남 그리고 많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식으로 자기 고향을 사랑하지만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호남 정치의 발전을 통해서 제가 사랑하는 호남 사람들에게 뭔가 봉사를 하고 한번 헌신을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0.7%를 얻으면서 1.2% 표를 얻으면서 당선 가능성은 늘 제로이면서도 저는 고향에서 꼭 이렇게 한번 정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전남, 전북의 똑똑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치열한 정치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정말 전국 단위에서 큰 정치인으로 크게 하는데 서로 경쟁을 하자 이런 심정으로 제가 경쟁을 도입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1년 동안 떨어졌었지만 지난 7.30 보궐선거 때 제가 순천에서 선택을 받았고 이번에 한 번 더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저는 순천 국회의원이 아니라 300명 중에 1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새누리당으로 순천에서 2번 당선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호남 대표, 국가대표 정치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저에게 주어진 이러한 영광으로 끝낼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망은 은혜를 잊은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우리 호남을 위해서 순천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와 정치인을 바꾸는데 제가 이번 20대 국회 4년을 온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제가 더 이상 정치를 안 해도 좋다는 각오로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저를 키워주셨으니 4년 동안 한번 재미있게 저를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20대 국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20대 총선 당선인을 초청해 대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